EDCF 아시아 투어 여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DCF 아시아 여행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첫 번째 장소는 한국과 정말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힌트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연 환경이 정말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에요. 몽골? 네, 바로 맞추셨네요. 오늘 소개할 곳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입니다. 울란바토르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EDCF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몽골은 땅이 넓은 데 비해서 인구가 많지 않아서 주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몽골의 많은 인구가 울란바토르에 모여 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울란바토르의 인구수는 2020년 기준 158만 명으로 몽골 인구의 48%를 차지하는데요. 이러한 인구 이동이 당연하게도 주택 수요의 폭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살게 되었고, 울란바토르에 게르 밀집 지역이 생기게 되었어요. 게르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울란바토르의 환경 오염이 심각해졌답니다. 전통 가옥이라고 하면 자연 친화적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 건가요? 우선 게르는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석탄을 태워서 난방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석탄 사용과 울란바토르의 산악지대라는 지형 조건이 합쳐져서 도시의 스모그가 형성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하수 처리 시설 인프라 부족과 쓰레기 투기로 인한 토양오염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많았네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울란바토르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마스터 플랜 2030을 제시하였어요. 이 계획에 따르면 울란바토르 게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재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게르 지역이 재개발되면 기존의 게르에 살던 사람은 어떡하죠? 여기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중요성이 드러난답니다. 기존 게르 거주자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환경 구성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가진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이 필요해요. 꼭 게르 거주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울란바토르로 유입되는 수많은 인구로 인해 해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내부 이민자들을 위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돕고 있나요? 2018년 1월 몽골 총리의 한국 방문으로 7억 달러 규모의 차관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년 7월에는 몽골 정부가 한국-몽골-정책협의회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요청하였어요. 한국의 EDCF 자금을 활용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2020년 5월에 착수되었고, 2024년에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될 예정이에요. 환경오염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구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정말로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네요. 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몽골 동반 질주 및 한몽 간 경제 협력이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 지역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추천해 주실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이번에도 문제로 내드릴 테니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나라는 대한민국의 ODA 중점 협력국 중 한 곳입니다. 아시아에 총 12개의 중점 협력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가장 많은 ODA 재원이 투입되는 아시아 대륙에서 중점 협력국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었고, 현재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소개시켜 주실 EDCF 사업은 무엇인가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사업은 2009년에 실시한 베트남 빈틴 교량 건설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사업이며, 하노이 서부의 빈틴과 선더이를 연결하는 홍강의 도화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교량을 설치한다라 듣기만 해도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EDCF에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말씀해주신 규모 때문입니다. 기존 수원국 건설 평균 지원액이 최대 5천만 달러였다면, 이 사업은 지원 규모가 약 1억 달러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의 원효대교와 모양과 공법이 유사하여 베트남의 원효대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1억 달러의 프로젝트라 그 규모가 상당했었던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나요? 베트남의 하노이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였지만 교통 환경이 열악하였고, 특히 앞서 말한 두 지역 사이에는 홍강을 횡단하는 교량이 부재하여 통행이 불편하고 물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교량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수행 이후에 두 지역을 잇는 교량을 통한 교통량 및 물자 수송량이 늘었나요? 네, 프로젝트 초기 예측한 교통 수요의 35.8%를 초과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평균 주행 거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베트남 경제 성장에 맞추어 운송업과 교통 분야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량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서 이동 시간은 얼마나 단축됐나요? 우선 기존 교통수단이었던 페리 이용 횟수가 감소하였고 통행 시간 또한 단축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 결과 의료시설까지의 통행 시간은 약 60%, 교육시설까지의 통행 시간은 약 58%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교량을 통해 지역 주민, 운전자, 자영업자 모두 먼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통행시간 감소로 주변 지역에서의 이동성과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태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원국의 지리, 기후, 사회문화적 배경, 국가정책 등 다각도에서의 철저한 고려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졌어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EDCF 아시아 여행에 소개하고자 하는 국가는 익스트림 관광의 메카 라오스입니다. 말씀드릴 이곳은 라오스의 사반나켓주라는 곳입니다. 수도 비엔티엔만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 이번 여행지로 EDCF의 농촌 개발 사업지였던 장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많고 많은 사업 중에서 왜 농촌 개발 사업을 라오스에서 진행하나요? 라오스는 2019년 기준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7%였습니다. 비율로 보시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더 깊이 보면 라오스 전체 인구의 약 60%가 농민이자 대다수가 소규모 자정농으로 인건율이 높고 생산량이 낮아 농촌 개발 사업지로 라오스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라오스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농업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농업식량 안보 프로그램 또한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라오스 마을 주민 구성원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사반나켓주 시범마을의 관계, 미국 처리시설과 도로 등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농업기계와 건조처리시설, 농촌 지도 교육을 제공하였고 마을 도로를 기획 보수하여 시장까지의 이동을 편하게 만들어 농민 중심의 마켓 또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과 라오스 정부가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한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과 라오스는 사업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서로 우호적인 관계라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정상회담을 통해 EDCF 기본 약정, 농업,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 및 혁신 MOU 체결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이드님께서는 라오스 농촌개발 사업에 기대하시는 효과가 있으신가요? 다양한 측면에서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지가 늘어난 만큼 쌀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한 배수로나 농로가 신설되고 마을 개발센터와 농산물 직거래장이 건립되어 농촌 인프라가 늘어남에 따라 현지 주민들의 삶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라오스의 농촌 공동체 개발 사업은 이와 같이 많은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오스의 농촌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EDCF 여행지 소개는 즐거우셨나요? 앞으로도 EDCF의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